저는 현재 여자대학교 미래경영고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훈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게 같이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만드는 법칙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수련된 상담자들을 만나시면 보통은 아주 객관적인 검사 세트를 아마 하실 거예요. 검사에 범위를 하실 거고, 그 검사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구조화된 질문들이 있어요. 짜여진 그런 구조화된 질문들을 이제 하다 보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어떤 세계에 굉장히 어울리는지를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초심 상담자들도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거기에서 한 스텝 더 들어간 것은 아까 얘기했었던 객관적인 심리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구조화된 것들은 눈에 보이는 아주 객관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아주 수련된 상담자들은 그 지점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다이빙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발판이 기본적으로 이거 거기서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있는 고유성으로 사실은 점핑해서 들어갑니다. 그것을 바로 좋아하는 것을 찾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진로 상담 이러면 굉장히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한 감동의 물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얼마나 좋아하는 일을 그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거든요. 사실 저는요 제 모토가 하나 있는데 제 모토는 내일 일은 내일 하자 약간 이런 모토가 있어요. 적당히 하고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그리고 저는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좀 잘 알 거예요. 제가 웬만한 그냥 이렇게 책, 소설책, 간편짜리 소설책을 말 것도 없고요. 저는 대화소설, 엄청나게 긴 SF, 무협지 이런 거 막 탐독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도 영웅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3부작을 다시 읽고 있는 그런 계기가 있고요. 또 저는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SNS를 안에서 저 혼자 보는 클라우드 노트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막 정리해 놓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순위도 매겨놓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위를 매겨놓은 것 중에서 보통 이제 제가 아주 좀 떡볶이를 좋아한다. 떡볶이 분야에서 1위가 어디고 2위가 어딘지를 저 혼자 보려고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덕후 기질이 사실 있어요. 제가 음식을 또 좋아해서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유튜브에 무슨 대구에 어떤 떡볶이집이 있는데 맛있는데 맛없는 집이에요. 저는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는데 맛없는 떡볶이집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 바쁜 와중에 차를 타고 저는 차 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차를 타고 대구까지 제가 내려왔던 왜 저는 차를 타기 싫어하는데 차 타고까지 갔을까요? 근데 기차 타고 되잖아요. 간 김에 거기를 이제 순례하면서 식구랑 가려고 사실은 그걸 갔다 온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 미디어들,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게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동물의 세계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연어입니다. 저는 연어를 보면 굉장히 좀 감동의 물결이 사실 있어요. 연어는 굉장히 거센 물결을 이렇게 물살을 뿌리면서 가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거센 물결을 막 뿌리면서 그 작은 존재가 뭔가를 막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연어 앞에 뭐가 있냐면 인간들이 다 공사를 해가지고 그 앞에 하수구 구멍이 있는 거예요. 쬐끄만 거. 근데 그 구멍을 점프를 해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을 거기서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러다가 그 하수구 구멍을 찾아서 거기로 쏙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볼 때는 진짜 탐목이 사실 저도 오래 나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 물고기는 어떤 존재이길래 사실은 여기를 가나 제가 사람이 저였대요. 물고기는 어떤 존재이길래 거기를 뚫고 가나 이런 저는 감동의 물결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상담을 전공하게 되고 이 분야에 제가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삶에 거친 물살과 정말 많은 두려움들이 몰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거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요. 지금 시대가요.
스트레스를 보면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스트레스의 사실은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의 압박이라든지 학생들은 공부할 거 각종 스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이 뭐 적어졌나요? 옛날보다? 건강에 대한 압박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정말 만만치 않죠. 저는요 이런 엄청난 많은 스트레스의 더미들을 불안이라고 부르고요. 이 은유는 바로 여러분들 불안이라고 불리는 폭풍의 바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폭풍의 바다에 있는 선장이라면 여러분이 선장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이 폭풍이 몰려올 줄 알고 사장님한테 안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아유 폭풍 안 온다 막 이러셔가지고 억지로 막 뒤밀어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폭풍이 온 거예요. 아씨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진짜 이러면서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입니다. 키. 사실요 이 키를 붙들고 있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막 배가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는 피가 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키를 놓치게 되신다면 아마 배는 전복될 수 있을 거예요. 이 키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입니다. 이 주체성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폭풍의 바다 속에 어떻게 나는 흘러 들어온 걸까?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작은 선택과 작은 책임을 져보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손이 부르틀 정도로 꼭 쥐고 있어야 되는 나침반입니다. 사실요 내가 이 바다를 수십 년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나침반을 잃어버리면 약 1도 차이로 나는 사실은 중간 정거장에 있는 섬에 가서 간신히 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놓치고 망망대해 사실은 풀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침반을 바로 진로의 두 가지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나침반의 설계도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까 두 명의 연사님께서도 나오셔서 좋아하는 것에 사실은 집중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요 이 잘하는 것에 먼저 집중할 것이냐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는 첨예한 관심사입니다.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사실은 이 주제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떤 TV를 보니까 어떤 셀러브리티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 무엇을 집중하셔야 되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그 셀러브리티 분께서 잘하는 거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의 생각을 여쭤본다면 저는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것을 찾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 시골에 사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사셨든 여러분이 사셨던 시골이 커피라면 제가 살았던 시골은 TOP 정도 된다. 이럴 정도로 굉장한 시골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경쟁자들이 별로없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뭔가 이렇게 그 노래 같은 걸 하거나 장기자랑을 하면은 선생님께서 항상 부르셨어요. 야, 현주 나와봐. 이현주 가서 나와. 그래서 항상 제가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차 내가 이제 노래로 데뷔하면 어떤 장르를 불러야 될까? 힙합을 해야 될까? 발라드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이 영어 발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근데요, 제가 서울에 온 다음에는 그런 걱정을 제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니 10명이 그 노래방을 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명 중에 제가 아무리 주관적으로 평가해도요 10명 중에 제가 4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이 중에 내가 좀 노래 좀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쇼츠라든지 좀 보시면서 1시간만 한번 노래 잘하는 사람 검색해서 보시면은 1시간 뒤에는 내가 더 이상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여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은근한 사람이 없고 다 나와서 자기가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는 걸 찾으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럼 그 셀러브리티 분은 왜 잘하는 거를 집중을 하셨을까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역대급 재능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천재들이 실제로 있어요. 정말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달라요. 그냥 역대급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모차르트 같은 분은 그냥 어린 시절부터 신곡이잖아요. 그냥 들으면 바로 치잖아요. 그 모차르트한테 어디 집중하셔야 되냐? 그냥 잘하는 거 해라. 피아노 잘 생각. 이렇게 아마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같은 99.9%의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많은 존재하고 있는 법은
그렇게 일순간에 있는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긴 마라톤 속에서 완성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탐구한다는 건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에게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신호냐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조금씩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거의 불안하시거나 굉장히 침울하신 분들인데, 놀랍죠?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는데 자기의 얼굴은 못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리 엘리엇 같은 영화 같은 걸 보면 한 소년이 자신의 무대를 만나서 자신의 춤을 출 때 감동을 받잖아요. 영화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을 텐데 그 사람의 얼굴이 활짝 피는 것을 보는 것은 이 직업이 주는 엄청난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난 중독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웃음으로 바뀌어요. 웃는 인상을. 굉장히 심했던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혹시 웃음을 이제 지실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웃을 때요, 이제 여러분이 웃는 표정, 진짜 좋은 웃는 표정은 입으로 웃으시는 것을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웃는 표정 있죠. 이런 웃는 표정은 썩소라고 합니다. 썩소. 진짜 좋아하는 표정은요, 눈 주위가 수축돼요. 그리고 저는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20번을 만나면 16번 이상 아직 안 된다면 계속 망치를 두드리듯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 표정 안 바뀌면 신호가 안 보여요. 계속 그 질문을 반복합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모든 질문들은 주관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유성에 대한 질문이니까 사실 다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린 시절 때 꿈꿨던 게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파일럿이다, 대통령이다, 억만장자다, 다 괜찮아요. 그 모든 요소의 패턴을 모아보면 나는 내 영향력, 내 업을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당신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숙고해 보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어린 시절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들끼리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그거를 중재했었던 것도 사실 빛났던 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즐거움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밤새 읽었던 혹시 책이 있나? 내가 엄마한테 걸릴까봐 이불 속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내가 했던 활동이 있나? 어떤 분한테는 레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아까 말했던 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게임한다고 프로게이머가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게임이라는 것을 잘 보면 그 게임에 관련된 인간마음일 수도 있고요. 게임에 관련된 예술성이 있고요. 게임에 관련된 어떤 업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요. 게임에 관련된 또 다른 여러분의 차원에서의 개발자로서의 역량이 보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질문은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3년 뒤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기적질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전부 꿈이에요. 이런 전부 꿈이에요. 깜짝 놀랐네. 완전 악몽이었어요. 그리고 딱 깨어났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최상에 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 살 것 같고 무엇을 할 것 같고 또 누구와 함께 할 것 같은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요, 자신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는 R에게 어떤 면에서는 마음처럼 두드리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질문이 뭐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질문이 뭐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반복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타인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지? 그 소중한 사람과 있었던 소중한 경험은 뭐지? 그 소중한 사람과 그 소중한 경험을 지금도 하면 될 텐데 못할 만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마지막 질문은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가치는 뭐지? 내가 포기할 수 있을 텐데 이 굉장히 거센 물결을 내가 버티면서 서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반복해서 그 답변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지하 1층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지하 100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존 크럼볼츠라고 하는 살아있는 상담계의 전설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사실 진로 상담 분야에서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이분 전까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검사해보고 이런 요인들과 함께 이렇게 매칭하는 부분이 굉장히 대세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계획된 우연이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변호사가 나왔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진짜 변호사가 될 확률은 극히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간호사를 선택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실제 직업을 가진 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죠. 근데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우연이긴 한데 계획된 우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직업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직업을 선택한 건 다 우연이긴 했는데 지금 내가 되돌아서 보니까 회고적으로 해서 이 내 모든 나를 이루었었던 모든 것들은 계획된 우연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아주 우연적인 일이 필연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 호기심과 지속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은 달라요. 보통요, 회사는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회사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여러분에게 관철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로 넘어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요즘 우리 MZ세대에서도 저도 MZ세대 끝자락이 있는데 디깅 모멘텀, 부패 만들기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에요. 놀이고요. 놀이가 반복되면 취미이고요. 그 취미 그 자체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좋아하는 것에서 잘하는 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는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다른 운동은 못했지만 탁구를 잘해서 한 친구를 불러다가 탁구를 막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탁구를 막 치니까 그 친구는 탁구를 못 치는 친구고 저는 심지어 우리 집에 탁구대도 있어가지고 제가 막 서브 하고 막 드라이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거의 저한테 깨진 거죠. 그 친구가 막 씩씩거리고 가더라고요. 씨발 씩씩 되면 어떡할 거야. 난 몇 년을 했는데. 그리고 2, 3개월 있다가 다시 붙자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아예 게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한테 몇 번 배우고 나서 저 혼자 익힐 저 혼자 습득하게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열받아가지고 제대로 잘하시는 분에게 배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바로 호기심에서 바탕을 주고 거기서 지속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즉 잘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미 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배우고 내 분야를 끊임없이 익혀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좋아하는 그 별 속에 잘하는 것이 있다. 시간의 너비 속에서 진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큰 너비로 보시고 좋아하는 것을 잡고 잘하는 길로 넘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계획된 우연이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